오케이? 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제가 여러 가지 직업군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 직업은요, all of these jobs that I'm going to introduce you is very popular in America in terms of making a lot of money. 치위생사예요. 여러분, 치위생사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치위생사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치위생사? 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치과 갔다 오신 분들, 치과를 가시면요, 요즘 스케일링 의사 선생님이 안 해주는 거 아시죠? 요즘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이 안 해주고 보통 누가 해줘? 나 앞머리 신경 써서 못하겠다. 잠깐만, 나 앞머리 그냥 옆으로 넘길래. 나 이거 신경 쓰이면 수업 진행이 안 돼. 그럼 나 수업을 망치거든. 못생겨도 그냥 오늘 앞머리 넘겨야겠다. 오케이, 됐지? Shit. I'm sorry. Excuse my language. 상관이 없는데, 아니 상관이 없는데 여자들은요, 이게 되게 신경이 쓰여요. 되게 앞머리가 신경이 많이 쓰여. 사과 줄줄이님 중계방에서 별풍선 1개 선물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럼 나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아예 이렇게 앞머리 좀 말고 있어도 돼? 말고 시작할게. 미안한데 나는 이모는 몸매가 예뻐서 괜찮아요. 그런데 나도 그거 알긴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고 시작할게. 이렇게 하고 그냥 갈게. 미안해요. 앞머리가 잘 안 돼 오늘. 공원여행님께서 아닥하고 진행해요 그러시는데요. 공원여행님, 원래 내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어떡하지? 공원여행님이 지금 딱 걸렸어. 아닥하고 진행해요. 여행님, 제가 골로 보내드릴게요. 아닥님 어디 갔어? 공원여행님, 골로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니 꼭 내가 채팅창 볼 때 왜 저런 얘기를 하냐고. 저 사람 아까워서 어떡해. 오늘 미국에서 돈 잘 버는 직업 알아내려고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저 치위생사예요. 치위생사가 은근히 돈을 많이 벌어요. 미국에서 같은 경우는요, 치위생사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혹시 치위생사 있으세요? 치위생사 있어요? 치위생사 있으세요? 우리 방에서? 친구 중에 있어요. 그러시는데 기본적으로 그럼 치위생사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라고 하시면 shit, I hate fucking this. 치위생사가 보통 치과에서 스케일링 하는 분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직업군이 그렇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지는 않는 직업이에요. 뭐냐? 뭐 많은 분들이 일단 하시고 그렇게 많이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이게 의사만큼 막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난 어차피 의사가 될 사람은 아니야. 난 의사가 될 사람은 아니지만은 미국에서 의료계 쪽에 일을 하면 확실히 돈을 많이 받아요. 의료계 쪽에서 일을 하면요. 그래서 그 의료계 쪽에서 일을 하는데 그게 꼭 닥터냐 간호사냐가 아니라 이런 치위생사 같은 분들 있죠. 이런 분들도 더 많이 법니다. 그래서 이 위생사 같은 경우는 각각의 미국에 50개 주가 있잖아요. 주 면허증을 받아야만 영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영업이 아니죠. 자기 가게를 낼 수는 없고 뭐 덴탈 클리닉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면허증을 받아야 되고요. 보통 준학사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 학사라는 건 몇 년제죠? 4년제죠. 준학사라는 건 2년제예요. 미국에는 우리나라랑 되게 틀려요. 정말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은 4년제를 가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하게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서 4년제에 갔는데 오히려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뭐 그냥 회사나 들어가고 뭐 경영 좀 공부해서 회계사 되고 이게 잘 되면 이렇게인데 오히려 2년제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돈도 더 많이 받고 안정적인 직업을 살고 나중 연금 혜택도 많은 직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윤구님께서 우리나라는 개나 소나 4년제예요 그러시는데 미국은 꼭 그렇진 않아요. 4년제에 가는 애들은 그래도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해놓고 학문에 대한 뜻이 있는 아이들이 보통 많이 가고요. 나는 직업군으로 빨리 길을 돌리겠다는 애들은 빨리빨리 다 저기에 가요. 2년제 전문학교에 가요.
자, 그래서 치위생사 같은 경우는 준학사, 즉 2년제만 나오셔도 돼요. 물론 4년제까지 가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2년제만 나오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대신 자격 시험에 통과를 하셔야 돼요. 자격 시험을. 자, 그래서 dental 치위 생사는요, 영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dental hygienist. dental hygienist. hygienist라는 건 약간 뭔가 청결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2년제가 college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아니요. college라는 건요. For example, hey, what do you do? I'm a college student. 그래요. 미국 애가 나한테 와가지고 I am a college student라는 얘기가 나는 2년제 대학생입니다 라는 뜻은 아니에요. college means 대학이에요. 컬리지는 2년제가 될 수도 있고 직업 전문 양성 학교가 될 수도 있고 4년제 학교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university는 4년제예요. 오케이? 미국에서는 임플란트나 브릿지 많이 하나요? 미국에서는요, 이빨 하나 떼우는 거 있죠. 우리나라에서 얼마인지 아세요? 이빨 금리로 떼우거나 아니면 그 하얀색 램 뭐라고 부르는데 그거로 떼우는데 얼마냐면은 25만원에서 30만원이에요. 미국에서는요, 한 개당 70만원이에요. 레진인가? 아니, 모르겠어. 이름은 잘 모르겠어. 내가 갔던 병원에서 이거를 27만원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올게요라고 하고 제가 못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하나당 70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진짜 미국에서 치과를 정말 급했을 때 한 번은 절대 가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비싸요. 7만원이 아니고 70만원이요. 헐, 진짜 비싸네요. 그러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미국의 대체적인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비싸고, 미국에서는 음식값만 싸요. 피자값, 햄버거값만 싸고, 일반 사람들이 버는 돈 자체도 좀 우리보다 높고, 물가도 좀 비싸요. 특히나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은 굉장히 비싸요. 의료보험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거 이빨 떼우는 거, 레진으로 하는 거, 아니, 그니까, 금리로 떼우는 거, 그 아저씨가 그러는데 내가 여기 이빨이 썩었대요. 근데 그 썩은 거를 치우려 하고, 그 이빨 색하고 똑같은 걸로 붙이는 거래. 그러면은 그게 27만원 달라 그러던데? 그게 레진인지 모르겠어, 나는. 뭔진 잘 몰라. 그러면 손으로 만드는 직업은 돈 잘 버나야 하시는데,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천대받는 페인트공, 미국은 도배하시는 분은 없어요. 왜냐면 다 페인트를 칠하기 때문에. 페인트공, 지붕 고치는 분, 하수 갖다 뚫으시는 분, 정원사. 여러분 이런 분들이요, 우리나라 대학교 4년제 나온 사람들 약 대리급 연봉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일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요. 자, 그 이야기 이제 넘어가기 전에, 자, 치위생사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치위생사 라이센스가 있으면은 어떤 직업적으로 취직만 하셔도 쉽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얘가 좀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면 경쟁률이 되게 높대요. 왜냐면 그 치위생사를 많이 뽑지 않는 거야. 자, 두 번째입니다. 정말 이거는 미국에서 잘 나가는 직업하면 얘가 빠질 수가 없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자, 프로그래머, 엔지니어라고 할게요. 우리나라에, 저는 그래요. 제가 프로젝트를 할 때 한 프로젝트 3개 정도를 제가 뭔가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자바, 어쩌고저쩌고 있잖아. 그런 거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내가 거기서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그렇게 고급 직업으로 안 쳐주는 것 같아요. 그쵸? 약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경영권자에 있는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높게 쳐주고, 소프트웨어 엔진, 그러니까 컴퓨터 개발자분들은 그렇게 그분들을 가치를 많이 쳐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굉장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과, 컴퓨터 전공하셔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돈 많이 쳐주고요.
제가 한 가지 말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분들 연봉이 어떻게 되냐? 뭐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 아시죠? 이분들이 한 가지 제가 들은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막 자바, 그 다음에 그 뭐야 C++ 그런 거 있잖아. 나 모르는 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직업을 구할 수가 있대요. 뭐 컴퓨터 언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웬만한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직업을 구하는데 수월하대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C++ 비주얼 C++, 오케이. 비주얼 C++. 근데요, 미국에서는 자바면 자바만 잘해. 비주얼 C++이면 C++만 잘해.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많이 아는 걸 좀 선호하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굉장히,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제 친구가 지금 UC 버클리 나와가지고 치과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진짜 내 친구인데 조하나 미안하다. 정말 공부를 잘 못했는데 난 걔가 도대체 어떻게 치대를 갔는지 모르겠어. 치대를 갔어요, 걔가. 근데 지도 이제 여자로서 치대를 가고 좀 직업이 좋잖아.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사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미국에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는데 굉장히 막 미국 애들 생각으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막 굉장히 이지적인 분위기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치, 둘 다 잘 벌어. 왠 줄 알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평균 연봉은요 약 8만 6천 불 정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감이 안 오시죠? 언니 8만 6천 불이 도대체 얼마예요? 자, 그럼 제가 8만 6천 불을 바꿔가지고 보여드릴게요. 8만 6천 불이 얼마냐? 8만 6천 달러. 8만 6천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9,180만 원. 약 연봉이 9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9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지. 후덜덜이야, 후덜덜. 근데 제가 여기서요, 뭐, 의사가 당연히 돈 잘 버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전 의사는 다 뺐어요. 아니, 의사는 전 세계 어디 가서나 다 돈을 잘 벌어요. 왜냐면 사람의 목숨을 고치는 일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의외로 돈을 잘 버는 직업들을 알아내고 있어요. 어떤 분은요, 근데요, 세금도 많이 내지 않나요? 그러시는데, 미국은 어느 직업을 가지나 세금에 대한 일정량은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대신 수명이 짧아요. 한 직장에서 오래 못 있어요. 아, 그래요? 잠깐만. 나 이건 처음 알았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수명이 짧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프로그래머가 천대받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같이 일해봤더니 좀 그렇더라고. 이공계를 너무 홀대해. 맞아. 근데 나 이공계 프로그래머 하시면서 진짜 대우받는 분을 한 번 보셨다? 그분은 어떤 다른 회사에서 이 회사로 옮겨왔대요. 스카우트 해왔대. 그랬는데 이분이 1년 데리고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어디 갈까봐 막 안절부절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주특기가 뭔 줄 알아요? 프로그래머는 뭐 프로그래머인데 영어를 잘해. 회화를 잘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메일로 외국계 회사 안에서 이메일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문제점들을 제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회화는 잘 못하시는데 이메일로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워낙 이공계에 없다 보니까는 이분이 진짜 가치가 높더라고요. 결국 답은 영어라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영어 동기부여 수업이라는 거지. 아니 근데 내가 진짜 그분을 보면서 솔직히 나 진짜 미안해요. 그때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프로그래머 분들이랑 같이 많이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정장 입고 회사에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정장을 입고 오는 게 아니라 약간 맨날 청바지에 이렇게 후줄그레한 스타일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알잖아요. 약간 경제학과 경영학과 나온 사람들은 막 딱 이렇게 와이셔츠에 넥타이에 이렇게 입고 오는데 약간 이공계 그 개발자분들은 항상 옷을 약간 그쵸 스티븐 잡스 같은 스타일인 거야. 그러니까 약간 겉모습으로도 약간 조금 좀 후줄그레 보이는데 개발하실 때요. 자신의 컴퓨터 안 봐서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쩔 때는 막 발가락 양말 신고 앞바다리로 앉아있어. 그러니까 내가 인식이 작고 저분들은 좀 세련미가 좀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맨날 밤샘이라 그렇더라고요. 스케줄이 그러셔서 어쩔 수가 없는 건 저도 같이 일해보니까 이해를 했는데 여자 입장으로선 맨날 정장 입은 사람들만 보다가 개반자분들을 보면 좀 저분들 돈 많이 버는 거 맞아? 왜 이렇게 다들 그리고 발가락 양말을 신고 있는 거야? 앞바다리에 앉으면 별로예요? 그러시는데 네. 회사에서 의자에 앉아, 앞바다리로 앉아 계시는 거 별로예요. 그 여자들이 안 좋아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젊은 여직원들은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이제 앞바다리 안에 스포츠천재님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평균 연봉이.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치위생사분들의 연봉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를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평균 연봉이 약 6만, 아니죠. 여기, 그죠. 요거랑 반대였어요. 약간 6만 8천 불 정도 된다고요. 저는 제가 이 숫자를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믿음직한 그 정보통을 위해서 제가 정보통을 통해서 가져온 정보입니다. 6만 8천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이 정도 돼요. 약 뭐 한 7,300만 원 정도의 연봉인 거죠. 7,300만 원. 요 빨간 요거 숫자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원화로 바뀌었을 때예요. 한 7천만 원 정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와, 개 높네요. 5천만 원대만 돼도 살만한데 그러시는데, 그러면 일반 보세요. 미국에서 군인들, 우리나라도 직업군인들은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직업군인 같은 경우는,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직업군인 같은 경우에서 그럼 연봉이 어느 게 되냐? 연봉이 약 한 4천에서 5천 정도 돼요. 그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는 중간 정도 산다는 사람이 한 4천 정도는 받아요. 웨이트리스, 예를 들어서 한국 아줌마들이 미국에 이민 가셔서 가장 할 수 있는 저소득 일로서 식당 종업원을 많이 하시거든요. 식당 종업원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한 연봉이 한 3천에서 4천 정도 돼요. 4천까지는 좀 오바다. 3천. 왜냐면 보통 2,500 이상은 가져가시니까. 팁까지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직업군인이 4천, 5천이면 사실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거지. 근데 미국에서 벌어서 한국 들어오면 되겠네요. 아, 근데요, 제 친구가 한 1, 2년 전에 한국 남자, 교포 남자인데 미국 그 용산 베이스에서 일하는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직업 군인인데 연봉이 4천에서 5천이 보통 일반 직업 군인이고요. 이분은 같은 경우는 장교를 수료한 거예요. 장교를 수료한 거예요. 그래서 약 한 7천에서 8천 정도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 대학 자체를 육군 사관학교 같은 거 나오고 하면은 7천에서 8천 받는다고 해요. 물론 나이가 들수록 훨씬 연봉은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7천에서 8천을 받아. 미국 돈으로 받아. 근데 그걸 생활은 한국에서 해. 그러니까 이게 거의 9천만 원 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되게 넉넉하게 살더라고. 좀 부러웠어요. 좀 부러웠어요, 그분들. 그래서 요게 일반 미국에 사는 사람들 보통 직업이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3번 직업은 뭐가 있을까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 드릴 거 있는데요.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요, 칼퇴근해요. 물론 미국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칼퇴근해요. 칼퇴근 안 하는 사람들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미국에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직업. 언론인들. 기자들, 요런 사람들 칼퇴근 못해요. 근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돈도 많이 받겠다. 뭐 칼퇴근 당연하지. 86,000불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하시는데 약 한 9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9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그 중에 한 개가 기자예요. 또는 언론인. 근데 돈은 얼마 받는지 제가 못 알아냈어요. 워낙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9,200만 원이야. 오케이. 근데 이 사람들 칼퇴한대요. 경찰 칼퇴한대요. 근데 경찰은 쉬프트 제도라서 뭐 일 없으면 바로 들어가더라.
자, 3번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혹시 되게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미국에 가서 살다 보면 이 직업은 한국에선 없는 직업이에요. 뭐냐면 의료 보조사예요. 의료 보조원이에요. 영어로 medical assistant라고 불러요. medical assistant. medical assistant가 뭐예요? 간호사예요. 아니요, 이건 간호사랑은 또 틀린 거예요. 미국에는요, 병원에 가시면 세 가지 레벨의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와 의료 보조원과 간호사예요. 약간 간호사보다는 높은 대급을 받을 수 있어요. 약간 높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럼 하는 일이 뭐예요? 간호사를 도와주고 의사를 도와주는 게 일단 가장 큰 일이에요. 근데 의사를 도와서 자기가 주사도 놓을 수도 있고 처방전을 내줘줄 수 있어요. 미국에서 처방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아무도 처방전 내줄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되면 의사보단 단계가 약간 낮지만 간호사보단 단계가 약간 높은 거예요. 간호조무사가 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단계가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들은 또 병원에 관련된 행정적인 일도 하세요. 그래서 의료보조원에 관련된 전문 대학을 가셨을 때 너가 행정적인 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병력 있잖아. 이 사람의 병력을 계속 기록해 놓는다든지 이런 거 간호사가 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 근데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간호조무사예요. 아, 오케이. 그럼 우리나라도 이 직업이 있네요. 간호조무사가. 알겠습니다. 의전대 잘 모르겠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영어로는 medical assistant라고 합니다. medical assistant. 그래서 이 직업이 굉장히 떠요. 옛날에도 미국에는 의사와 간호사만 있었어요. 근데 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대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무사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내가 이렇게 계급을 너무 지어서 미안한데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기왕이면 미국 수업 듣고 있는데요. 사람의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의사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은 뭐 의사가 안 돼서 안 됐을 수도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야 의사 그런 거 왜 해? 돈도 많이 들고 나는 여유롭게 살고 싶지 아무리 돈이 좋아도 난 돈이 많이 벌어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라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난 간호사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의료 보조원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막 누가 더 레벨이 높냐 이거를 이렇게 나누시는 건 너무 좀 우리나라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막 서울대 사람 지나가면은 괜히 우월하고 내가 쫄리는 것 같고 나보다 낮은 대학 나온 사람인 것 같으면 괜히 내가 더 우월한 것 같고 그건 아니잖아. 왜 레벨 타령이야.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적인 생각을 할래요. 그걸 우물한 개구리라고 하죠. 개구리 아세요? 매력적인 걸 중개방에서 발표한 10개 생각합니다. 그쵸? 약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미국 문화 수업도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고요. 써니키임님 발표한 3개 감사합니다. 어떤 의사들은 미국에서는 망하는 의사들도 짱 많아요. 왜냐면 의사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미국 알죠? 미국 부모들은 웬만해서는 자기 아들 학비 잘 안 대줘요. 대주더라도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내줘요. 그러면 그 대출금은 얘는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부터 내내내내 갚아 나가야 되거든요. 미국 의사들은요 되게 불쌍한 게 뭐냐면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대출은 다 받아놨는데 만약에 난 의사가 아닌 것 같아 난 음악을 하고 싶어 이래서 중간에 그만두면 바로 빚쟁이가 됩니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서. 이게 플레이가 안 되니?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시는데 연봉은 정말 제가 알아보니까 4만 불에서 약 한 7천 불까지 차이가 굉장히 커요. 4만 불에서 7천 불까지 굉장히 커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가만히 잘 보시면 미국에서 결국 돈을 잘 버는 직업들은 결국 미국에서 안정된 수입을 보장하는 직업들은 의료에 관련된 거예요.
의사야 당연하지. 의사 같은 경우에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고요. 뭐 우리나라는 생각도 못했지만 치위생사 또는 의료보조원. 제가 아는 언니, 제가 그 경험을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아는 언니는 미대를 나왔어요. 미국에 나가지고 미국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애를 둘을 낳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살다 보니까 자기 삶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 삶이 없어져서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주변 사람을 알아보다가 3년제인가 2년제 직업 전문 기술학교를 들어갔어요. 이건 뭐 네가 대학을 나오든지 말든지 들어갈 수 있는 학교예요. 이건 약간 학비가 비싸요. 왜냐? 남들은 3년, 4년 안에 가르쳐 줄 걸 2년 안에 바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굉장히 나이가 좀 많아서 직업을 확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여기가 여기서 언니가 무엇을 공부했냐면은 저 스펠링이 잘 생각 안 나요. Respiratory and Therapy를 했어요. Respiratory and I'm not so sure about this. 호흡기 질환 호흡기 관련 테라피스트를 했어요. 이게 뭐냐, 무슨 얘기냐면은 보세요. 한국에서는 응급 상황에 들어와요. 응급 상황에 사람이 막 숨을 못 쉬는 사람이 들어오면 의사가 막 하죠.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Respiratory and Therapist, 호흡기와 관련된 전문 테라피스트가 와서 이거를 해요. 천식 치료사가 아니라 호흡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병원에서 의사랑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되게 많아요. 호흡기 관련 테라피스트예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거랑 그게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뭐가 있냐? 방사선과. 제 친구가 his name is Sean. Sean이라는 친구가 한국인 반 호녀라 반, 아빠가 미국인이고 엄마가 한국인이었어요. 근데 얘가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살고 싶대요. 그래서 미국 아미를 지원해가지고 용산에 있는 병원에서 방사선과에서 일을 한대요. 근데 내가 얘를 보니까 씀씀이가 너무 큰 거야. 야, 션, 너 병원에서 일한다며? 자기는 병원에서 일한대요. 자기는 radiologist래요. 방사선과 전문의. 근데 의사는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의사는 아니에요. 전문 테라피스트예요. 테라피스트라고 불러요. 나도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의사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전문 교육을 받은 거예요. 뭐 하냐? 그냥 용산병원에서 그럼 넌 무슨 일을 하니? 그랬더니 뭐 갈비뼈 부러진 사람 있으면 일로 오세요 해가지고 착 사진 찍어주는 거래요. 그래서 맨날 쪽지를 맨날 페이스북을 하고 있어. 너 할 일 없니? 별로 할 일이 없어. 근데 돈은 엄청 줘. 내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돈을 많이 써요. 제가 듣기로는 얘는 좀 경력이 많지는 않지만 7, 8만 불? 연봉이? 한 9천만 원 정도? 엄청난 거지. 그럼 의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시는데 나도 그게 질문인데 미국에서는 정말 일 분업화가 짱 잘 돼 있어요. 이 호흡기 관련 테라피스트는요, 제가 알기로 초봉이 일단 5만이에요. 초봉이 5만이고 높게는 7만까지 올라가요. 지금 5만, 7만 이러는데 사실 5만은 한 6천만 원, 7만은 한 8천만 원 요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5만, 7만 요 호흡기 관련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요. 그냥 의사들이 해요. 근데 방사선과 전문은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는 좀 있죠. 근데 이게 의료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시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떤 나라에 가서도 돈을 잘 버실 수 있고 또한 거기 영어까지 하시면 전 세계 어떤 곳에서든 일하실 수가 있어요. 외국에도 정규직 계약직이 있나요? 하시는데 미국 사람은 거의 다 계약직이에요. 정규직이라는 의미가 뚜렷하지 않아요. 정규직이면 뭐 평생 일하는 거야? 그거 아니죠. 계약을 1년 단위로 해서 연봉도 놀리는 거예요. 정규직? 그냥 다 계약해요. 계약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사람들이라서 우리나라랑 약간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정보 보안 쪽은 얼마나 받아요?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제 경험도 있지만 많은 것들을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직업들 이런 것들을 저도 조사해 온 거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분야를 제가 마음대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정보 보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사선과 그 다음에
또 요런 애들. 그러니까 되게 미국 병원에 되게 특이한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 이런 것도 봤어. 병원 관련돼서 내 친구가 있었는데 얘는 제 동생의 옛날 남자친구예요. 제니야 미안해. 제 동생의 옛날 남자친구가 What's his name? Anyways, he's Chinese guy였어요. LA에 사는데 렉서스를 막 몰고 다녀요. 그래서 야, 네 남자친구는 뭐 한다고 렉서스를 몰고 다니니? 그랬더니 얘는 낮에 병원에서 일한대요. 내가 뭐야? 의사야? 그랬더니 아니요. 병원 홍보팀에서 일을 한대요. 병원 홍보팀에서도 일을 하는데 연봉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뭔가 병원에서 관련된 일만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 내가 병원을 뭘 그렇게 홍보할 게 뭐가 있다고. 아니 아픈 사람들이 당연히 찾아가는 게 병원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제 얘가 럭서스 타고 다니고 막 LA 다운타운에 집도 사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알아봤어. 그랬더니 얘가 주말 밤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주말 밤마다 얘가 무슨 일을 했는 줄 알아? LA의 큰 클럽 하나를 빌려요. 프로모션 하는 거 있죠. 클럽 프로모션 하는 거. 이거 알아요. 얘가 이거 투잡을 해서 돈을 또 많이 벌더라고. 클럽 프로모션 뭔지 알지? 클럽 하나 다 빌려가지고 자신의 주변 지인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공짜로는 넣어주되 그날 있는 술값은 다 자기가 챙기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그거를 빌리는 값이 1,000만 원이었는데 술값이 1,500만 원이 나오면 나는 500만 원이 남기는 거예요. 그런 거 요즘 많이 하잖아. 밴드도 부르는, 아니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똑같이 한다고 할게요. 그럼 제가 옥타곤을 빌려요. 근데 옥타곤 같은 클럽을 빌리기엔 돈이 많이 들겠죠. 옥타곤에서 하룻밤에 3,000만 원이래요. 그걸 빌리는데. 그러면 내가 3,000만 원 줄게 빌리자 하고 그날 계산이 된 게 3,200만 원만 나오면 난 200만 원이 남겨지는 거예요. 물론 그거보다 더 남겨야 장사를 하겠죠. 입모장이 안 맞아요. 근데 아 그래요? 좀 안 맞나?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되게 많이 하던데, 클럽 프로모션.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 클럽 프로모션들이 뭐가 중요할까요? 클럽 프로모를 하려면요, 미국에서는 인맥이에요. 클럽 프로모라든요, 보통 토요일날 파티가 있다 그러면 수요일날부터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이번 주에 파티한다 다 올리고 자기 주변 지인들 막 여자애들도 되게 많이 알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여자애들 막 발령해서 We're gonna have a hot chicks tonight, the Saturday, the club LA, and you come and buy 막 이러면서 거기다 막 문자를 남기는 거지. 그러면 외국 애들은 막 이번 주에 다 거기 누구 제이가 파티한데 거기 가보자 막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하던데. 그치, 이것도 한국에 있는 직업이긴 해. 근데 그렇게 많이는 안 하는데 미국에서는 아주 많이 해요. 자, 그래서 병원에 관련된 직종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는 거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다음 거 갈게요. 자, 요거는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오늘 이 직업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고요. 어쩌면 이런 경향이 있어요. 미국에서 약간, 미국이나 일본 등지 선진국에서 유망했던 직업들이 몇십 년 후에 우리나라로 와서 유망한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보험 계리사. 저 이 직업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사를, 도대체 보험 계리사가 뭐한 직업이야?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유망한 직종 탑 3위 안에 항상 들었던 게 보험 계리사예요. 보험 계리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일단은 수학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보험 판매사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보험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즉 통계학적으로 이 사람한테 10년 동안 돈을 부으라고 해서 확률을 생각했을 때 이 보험회사가 남는 장사다라는 거 있지. 그래서 통계학을 이용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어떤 그 사회적인 환경과 또는 경제 활동, 앞으로 경제가 막 이렇게 해서 은행 이자가 높아지거나 이거를 다 고려해서 결국 보험사가 돈이 많이 남을 보험 상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 특히 통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보험 계리사가 많이 된대요. 근데 이게 저 보험 계리사 하겠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을 결쳐야 된대요. 시험. 나 확률 잘하는데, 근데 대학교에서 확률을 잘해야지. 여동생님 중계방에서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그 시험이 항상 문제죠. 근데 미국에서 보험 계리사가 자 8단계로 시험을 본대요. 아까 얼마나 어려운 거길래 8단계로 시험을 볼지는 모르겠어요.
8단계로 시험을 보는데 약 1단계만 붙어도 정진님 중개방에서 발표한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1단계 합격 시 연봉이 4만 불이래요. 그러니까 1단계만 합격을 해도 웬만한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나온 사람들 연봉은 가는 거야. 4,400만 원 정도 돼요. 1단계만 합격을 해도요. 만약에 6단계까지 합격 시 얼마가 되느냐? 약, 잠깐만. 6만 불 정도가 된대요. 5, 6단계 합계 시 6만 불. 요 괜찮죠? 그런데요. 얘가 7, 8단계가 있잖아요. 보통 7, 8단계. 여기서 6만 불에서 8만 불이라고 써있다. 만약에 7, 8단계를 맡으면 7, 8단계는 굉장히 어려워서 정계리사라는 아예 어떤 자격증이 주어진대요. 그러니까 네가 반드시 7, 8단계까지 갈 필요는 없는 거야, 미국에서는. 전계리사 정도가 나오는데 보통 이 정계리사가 되면은 어떤 쪽으로 많이 빠지냐면은 CEO나 CFO가 많이 된대요. CEO라는 최고 경영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CFO에 관련돼서는 경영이 아니라 최고 재무 리더예요. 재무 쪽, 돈 관리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연봉이 적게는 50만에서 300만. 이거 지금 10만 불 단위가 아닌 거야. CEO, CFO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7, 8단계를 따서 모든 사람이 CEO, CFO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잘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보험 계리사가. 전 이런 걸 조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꿈 중에 전 CEO가 되는 게 꿈입니다. CEO가 되는 게 꿈입니다 라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제가 옛날에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고등학생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그 아이들 중에서 막 이런 애들이 꼭 있어. 너는 뭐가 꿈이니? 전 CEO가 되고 싶습니다. CEO는요, 동네 만화방 사장도 CEO예요. 동네 만화방 사장도 CEO다. 니들이 있잖아. 요즘 하도 나라에서 CEO 거리니까 잘 모르나 본데 CEO는 숫자에 강해야 돼요. 숫자에 강해야 되고 특히 CFO는 당연히 숫자에 강한 거고 CEO는 난 좀 인맥관계가 좋아요. 전 서울대를 나왔어 해서 CEO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아시죠? CEO는 돈 받는 사장님이에요. 돈 받는 사장님이니까는 예를 들어 구글이나 야후나 이런 큰 회사들은 아빠가 이건희는 CEO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이건희는 자기 아빠가 일어난 회사를 자기가 가는 거니까. 근데 저는 저희가 정의하는 CEO는 월급 사장들이야. 즉 회사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너무 필요합니다 해서 모셔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희는 그냥 그런 게 아니잖아. 자기 아빠가 한 거잖아. 전문 경영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CEO가 되시려면 여러분 대학교 CEO과를 갈게요. 요런 건 없어요. 대학교는 CEO과가 없어요. 보통 경영학과를 근데 제가 G에 아시죠? G의 사장님 거 전대기를 봤는데 그분은 화학과를 나오셨대요. 화학과를 나오고 화학에 관련된 용품 회사를 일하다가 나중에 CEO까지 갔다는 거야. 그래서 꼭 경영학과를 전문한다고 CEO가 되는 건 아닌데 CEO라고 되는 거는 여러분이 함부로 돈 많이 버니까 CEO 될게요가 아니라 정말 많은 덕목이나 인재의 그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혹시 몰랐다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몰랐다면 이제부터 CEO가 꿈이에요 라는 건 저는 성격이 되게 천사 같아요 라는 말과 똑같아요. 착하다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착한지는 우리 몰라. CEO가 되겠다는 건 너무 너무 뭐라 그럴까. 뜬구름이야. 그리고 또 이런 거 있다. 잘 나가는 CEO 중에 영어 못한 사람은 없다. 아니 잘 나가는 CEO가 어떻게 영어를 못하니? 그럼 만화방 사장 하든가. 즉 그래서 영어는 CEO를 위한 필수 조건. 결국 닥치고 영어하라는 건가요? 오늘 모든 소재의 끝은 닥치고 영어야. 오늘 모든 소재의 끝은 닥치고 영어입니다. 어떤 분이 물으셨어요. 요리 쪽 직업은 얼마 받아요? 하시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레스토랑 사업이라는 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막말로 제가 옛날에 일했던 곳에서는 한국 레스토랑인데 한국 레스토랑에서는 한국 사람들 비싸서 쓰지도 않고 그냥 멕시칸들한테 대충 김치찌개 맛 똑같이 내라 그러고 또 똑같이 만들어내요. 그러고 서요. 그럼 한 달에 한 1,500, 2,000불 정도만 주면 되거든. 그러면 싼 게 되는 거고 무슨 뉴욕의 굴지의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면은 돈을 많이 받는 거고 즉 그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보험 계리사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만 있다 보면 어느 정도의 삶이 보장이 되세요. 하지만 요리사는 그거랑 좀 다르죠. 풍선 타고 여행님 안녕하세요. 디자이너는 어때요? 하시는데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가장 틀린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LA에 있을 때 아는 언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는요, 그 언니의 언니가 더 대단해요. 그 언니는 40살이거든요. 40살에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디자인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4년인가를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열심히 디자인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완전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40대가 딱 됐는데 난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해가지고 미국에 와서 4년 공부하고 랄프 로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미국이란 나라가요. 내가 열정만 있고 내가 조금의 어떤 탤런트, 재능이 뒷받침이 되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정말. 그게 난 미국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걸 많이 알아요? 그러시는데, 주변 사람들 중에서 뭐 랄프 로렌 취직했다 그러면 사실 좀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데 랄프 로렌 취직했다 그러면 이제 스토리를 듣고 하니까 제가 좀 그런 걸 알게 됐죠. 미국은 기술자 우대 잘해주시나요?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제가 조금 더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험계리사 괜찮다고 해서 꿈꾸셨던 분들, 미국에서 보험계리사 아무리 라이센스 떼하셔도 한국 사람 고용하지 않아요. 만약에 영주권이 있다고 한들 영어를 잘 못하고 또 외국인이다 잘 고용하지 않아요. 퀵뷰 제발님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외국인으로서 미국 내 취직은 굉장히 힘들어요. 단점이 뭐냐? 단점. 이게 아무리 연봉을 많이 주면 뭘 구할 거야. 외국인으로서 취업은 힘듦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알아봅니다. 만약에 내가 외국인이라는 건 지금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쉬운 직업. 외국인으로서 취업이 쉬운 직업은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일하고 돈 벌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외국인으로서 취업이 쉬운 직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탁소는 취업이 아니잖아. 회사에 관련돼서도 자꾸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할래? 접시 닦기 아니고 I'm talking about career, guys. career. 딱 맞추신 분이 나왔네요. 맞추신 분 누구였냐면 열애사님 맞추셨어요. 답은 1번 회계사예요. 영어로 accountant라고 하죠. 회계사들. 제가 경험이 있어요. 저희 당수기께서 연대를 나오셨어요. 연대 경영인가 뭐 경제를 나오셨대요. 그리고 국가 돈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뉴욕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그래서 한국 CPA를 다 따놓고 한국 회계사 자격증을 땄고 그 다음에 가서 미국에 가서도 미국 회계사를 또 땄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비하면 미국 회계사 AICPA는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상대적으로 미국 회계사 시험은 조금 쉽습니다. 많이들 따세요. 뭐 저도 회사에서 보면 AICPA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주변에 많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AICPA 즉 미국 회계사 자격증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연봉은 보장이 되지만 한국 회계사만큼 절대 인정받진 않아요. 근데 회계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KPMG 아세요? KPMG가 전 세계에 4개의 굴지의 그 회계사 펌이 있어요. 4대 펌이라고 부르는데 빅4라고 불러요. 영어로. 빅4라는 회사에서 KPMG에 들어갔어요. 이게 진짜 뭐 그냥 너무 쉬워. KPMG. 우리나라로 삼정이라고 그러죠. 삼정 회사에 들어갔어요.
가서 몇 년 일하고 한국 와서 보니까 막 몸값이 엄청나게 뛴 거예요. 왜냐, 미국 회사에서도 막 일하고 왔으니까. 그리고 제 아는 동생도 USC를 졸업했거든요. 걔 회계학과 나오고 회계사 AICPA 따고 미국에서 영어 잘해가지고 KPMG 취직했어요. 그리고 KPMG 취직이 많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외국인이고 유학생이라도 회계사 자격증만 있으면 그리고 영어를 잘하면 미국 내에서 회계사 취직은 가능합니다. KTNG가 아니라 KPMG요. KPMG. 전 세계에 4개 회계 펌을 알아줘요. 자, 회계 펌을 알아준다는 이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깊어지는데 왜 회계 펌이 이렇게 4개밖에 없느냐? 전 세계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뭐 세무감사나 회계감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시험을 치려면 영어를 그렇죠. AICPA는요. 혹시 AICPA 준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AICPA 정보 자격증이 있으면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 재무팀에서 일을 하시면서 쉽게 연봉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 재무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AICPA가 있으면 굉장히 승진이 빨라요. 오늘은 길라잡이 제시카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 가서 시험을 보고 오느냐? 미국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괌에 가서 보고 오세요. 많은 분들이요. 근데 시험이 4가지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4가지 카테고리를 다 맞으셔야 되는데 한꺼번에 4개를 보시는 게 아니라 뭐 1개씩, 2개씩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살리토리스님, 음량이 매력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결국에 취업의 기본은 닥치고 영어인가요? 하시는데 왜냐면 오늘 수업이 미국에서 인기 있는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박타는 미나님 증가방에서 스티커 1개 감사합니다. 밥뻥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미국에서 스튜어디스는 돈을 많이 버나요? 하시는데요. 미국에서 피하고 싶어하는 3대 직업 중에 하나가 스튜어디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비행기를 타셔보시면 되게 뚱뚱한 흑인 아줌마가 머리를 이렇게 질끈 하나 묶고 You want some chicken or beef? 되게 대충 서비스 하세요. 옷도 막 뒤에 막 비듬이 막 떨어져 있어요. 미국에서는 스튜어디스가 굉장히 3D 업종이에요. 절대 이렇게 좋은 업종이라고 보진 않아요. 물론 아직도 남자들한테는 어떤 판타지는 있어요. Of course. If you got a blind date and the woman was like flight attendant, man, they started bringing their fantasy about, yeah, the fantasy. You know that, right? 그런데 절대 연봉이 높거나 위험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게 미국에서는 절대 선호하는 직업은 아니에요. 약간 한국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하늘 위의 웨이트리스라는 정도의 인식이에요. 차라리 그거보다 연봉이 낮은 초등학교 선생님. 미국에선 초등학교 선생님 되기가 되게 쉽고 뭐 그렇게 수준 있는 엄청나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게 초등학교 선생님은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신부감으로 봤을 땐 더 선호를 하지. 우리나라는 굉장히 스튜디스에 대한 어떤 좀 이런 게 있잖아요. 회계사 몇 년 정도 준비하면 되죠? 그러시는데 보통 대학 다니면서 제 친구들 보니까 2년은 준비하시더라고요. 2년 중에 6개월 정도는 뭐 그 회계사 애들만 잔뜩 모여가지고 그 3다 쓰레빠 막 찍찍 끌고 다니면서 막 문제풀이하고 그런데 좀 들어가 계셔야 되고. 근데 그래도 한국에서 회계사 하면 먹곤 살아요. 나쁘지 않아요. 버퍼가 계속 일어나나 봐요. 근데 버퍼는 나한테서 발생된 문제가 아니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직업은 뭘까요? 오늘 버퍼가 심하고 싱크가 안 맞아요. 다른 방도 그래? 다른 방도 그래?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오늘 방에 지금 계속 1000분을 유지하고 계셔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자,
2번입니다. 외국인으로서 취업이 쉬운 직업 뭐가 있을까요? 자, 외국인으로서 취업이 쉬운 직업은 회계사가 있었어요. 회계사 말고 모델, 항공정비사,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항공정비사도 있잖아. 외국인인데 외국인이야. 지네 국민 나라 사람들 쓰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부족하니까 외국 사람을 쓸 거 아니야. 맞아요. 답이 나왔네요. 답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아파트에 살 때요. 어떤 여자분이 레인지로버를 몰고 다녀요. 볼보를 막 몰고 다녀요. 레인지로버였다가 얼마 후에 볼보로 차를 바꾸더라고요. 제가 아니 저 여자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뭐해서 돈을 벌지? 간호사였어요. 미국의 병원에 가서 간호사들이 끌고 다니는 차를 보잖아요. 다 유럽 차예요. BMW, 뭐 벤츠. 간호사가 돈을 그렇게 잘 벌어요, 미국에서는. 회계사 잘 벌 수 있죠. 일 없으면 못 받거든. 근데 간호사는요, 취직도 잘 되고요, 돈도 그렇게 많이 벌어. 특히 여자들이 선호하는 직업이잖아요. 미국에서, 여러분 영화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자, 뭐 이런 게 영화에서 많이 보이잖아요. 돈을 잘 벌어요, 그만큼. 남자 간호사는요, 미국에는 뭐 남자 간호사라가 안 된다 이런 거 법칙은 없어요. 남자 간호사도 똑같이 여자 간호사만큼 인정받고 대우받아요. 근데 미국은 병원비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시는데 장난 아니기 때문에 의료에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돈을 잘 버는 거죠. 간호사는 오래 버티기 힘든데 아니요, 미국은 꼭 그렇지 않아요. 간호사 오래 하시는 분들 저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진짜 좀 잘 산다, 이런 거 공개해도 되나? 내가 페이스북에 몰래 보는 여자가 있어요. 페이스북 내가 아니 이 여자가 너무 삶이 멋진 거야. 내가 어쩌다가 이 여자를 페이스북에서 찾아냈다? 근데 왜 내가 그걸 실명을 공개하면 안 되지? 여러분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 막 이 여자 삶을 내가 봤는데 막 레인지로버 타고 다녀. 이 여자가 아까 그 여자는 아니에요. 근데 막 너무 잠깐만, 나 비밀번호가 뭐였지? 이건가? 맞네. 들어갈게요. Alicia or Alicia Lee? Oh, is that her? Oh, I don't think so. 근데 하여튼 이 여자가 막 여행을 갔어. 남자친구랑 여행을 갔는데 그 큰 리무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막 빌려서 가지고 다니질 않나. 롤스로이드를 빌리지 않나. 그리고 막 차고 나오는 시계, 샤넬 백에 막 럭셔리의 라이프를 사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 여자가 졸업한 대학을 보니까는 간호사과를 나왔더라고요. 돈을 잘 버나 봐. 그러니까 롤스로이드는 하루만 빌린 거더라고. 근데 나 진짜 깜놀했어. 그 사진 근데 여기서 공개하면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어머머, 나 이분한테 친구 요청하면 안 되는데. 어떡해. 나 친구 요청했어. 공개할까? 사진만 공개할까? 그러니까 알았어. 기다려봐. 기다려봐.